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저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홈피나 영상들을 많이 보고 가장 믿음이 가서 방문하셨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실패한 경우, 특히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들을 유형별, 빈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문제가 있어 저를 찾아오신 경우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필러 주입을 하고 나서 생기는 모양 변형과 강직도 저하입니다. 누구나 피부 절개 없이 간단히 주사로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혹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양과 수술한 티가 크게 나는 한계로 인해서 뒤늦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 우선은 필러를 제거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동종진피로 음경 확대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필러나 지방 주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광고하는 병원들은 이런 물질들을 자가조직, DNA, 줄기세포, 진피 분말 주사 등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인 부작용들을 양산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지방이나 필러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일부 병원들은 분말 진피를 주사한다고 하면서 고체 진피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하는데, 결국 진피 분말 주사는 지방이나 필러의 부작용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더욱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저에게 필러 지방 주사 확대 시술 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은 우선 제거 수술이나 제거 주사 등을 이용하여 문제되는 것을 바로 잡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3M 확대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모양 변형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경우는 이미 피부가 영구적으로 늘어진 경우가 많아 이때는 반드시 수술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좌우 비대칭이 없는 경우나 사우나 등에서 다른 사람이 수술한 티가 난다고 말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인 경우라면 그냥 부자연스러운 모양에서도 그냥 추가적인 재확대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관해 대부분의 분들은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상당한 정도로 성형적인 자연스러움을 원하고 발기 시의 단단한 강직도를 희망하기 때문에 주사액을 제거한 후 확대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필러 지방 분말 주사로 부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얻게 될 경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비뇨기과 남성 의원이 많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타병원 실패 사례 중 또 다른 경우는 이종 진피로 수술받고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이종 진피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음경 확대술에서는 절대 쓰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별다른 문제 없이 동종 진피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부작용이 생기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종 진피를 쓰는 이유는 결국 수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종 진피는 소나 돼지의 근막 콜라겐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하기가 쉬워서 생산 단가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종 진피의 체내 여러가지 반응들은 진피 염증 확률을 높이고 음경 피부를 쉽게 상하게 합니다. 또 겹쳐서 들어가는 이종 진피는 접착, 밀착 개념 자체가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종 진피를 쓰는 병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병원에서 이종 진피와 동종 진피를 전부 쓴다고 하거나 맞춤으로 수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고 이윤이 크게 남는 이종 진피를 병원에서 가져다 쓰면서 그 의사가 단가가 높고 귀한 동종 진피를 고객들에게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종 진피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려왔던 1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이라도 심각한 부작용 소지가 있는 재료나 수술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종 진피는 생착 실패, 지연 감염, 만복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종진피로 확대술을 받더라도 잘못된 수술 방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피의 앞쪽 모서리 테두리 부분이 음경 귀두의 테두리까지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피는 음경 귀두 테두리까지 완전히 붙어서 삽입되어야 하고 진피 테두리 부분은 매끈하게 깎아서 삽입되어야 합니다. 같은 타비뇨기과에서 같은 문제를 만든 경우를 계속해서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 병원의 경우 진피의 테두리 모서리 깎기조차 하지 않고서 턱진 부분을 필러나 분말 주사로 채운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수술 직후 진피의 밀착, 접착이 필수인데 이 주사액들은 이 과정을 방해하고 진피 감염을 유발합니다. PRF 혈장 추출물 등 절대 금기입니다. 이렇게 동종 진피를 쓰더라도 귀두 테두리와 진피가 떨어져 있고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하지 않고 수술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제대로 교정하려면 진피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제거 수술을 하고 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확대술을 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타 병원의 잘못된 방법으로 저에게 뒤늦게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민감도를 줄인다면서 귀두에 필러나 분말 주사를 주입하는 경우 결국은 모두 흡수되고 흉터만 크게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대 차단술이라고 하여 결국 효과는 없고 소대를 없애서 모양만 기형적이 된 경우, 잘못된 길이 연장술 등으로 저에게 꾸준한 문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수술이라는 것은 처음 시행될 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단 한 번 부작용이 발생하고 실패하게 될 경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의료진은 아주 높은 시술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음경 확대술과 같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수술은 특히 피드백이 적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애초부터 잘못되고 학회 등에서 검증 한번 받지 않은 것도 수많은 광고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분들이 저를 찾아와 2중, 3중으로 비용을 쓰고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주사 방식의 시술들이 수도 없이 광고되고 이종 진피와 같이 원가가 싸고
병원 측에서 세금까지 회피하기 쉬운 물질들이 권유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진피 음경 확대술과 진피 조루 수술만을 시행해 오면서 50차례 이상 국제학회 대회에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왔습니다. 음경 확대 수술, 조루 수술은 제대로 하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술과 관련된 것일수록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이 절대적입니다. 대충 편하게 받아도 문제 없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술법과 의료진을 찾아서 수술을 받으셔야 최상의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잘못된 음경 확대술로 인해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